이번 강좌는 쇼핑몰 강좌가 되겠는데요. 학습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쇼핑몰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PHP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뭐 코드 이그나이터와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쇼핑몰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장바구니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이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책 어, 책에 대한 주문을 요청하게 되면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책의 각 카테고리로 이제 그 종류별로 책이 있겠죠. 책 종류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책을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주문 처리해주는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설계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은 물론 저희는 이제 MySQL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상당히 이제 요 처음 이렇게 이제 그 웹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DB 부분이에요. DB 설계 부분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번 자꾸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질 텐데 그래도 이제 사용하는 데는 DB 설계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기본 원칙이 있죠. 예를 들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항목에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MySQL 같은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 DB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뭐 온라인 서점과 같은 이런 쇼핑몰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그 테이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나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주문하는 그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고객 테이블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문했는지 즉 다시 얘기해서 누가 아, 며칠 날 무엇을 주문했는지 이런 그 주문 테이블이 또 있어야 되겠죠. 주문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품 테이블이 있어야겠죠. 어떤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사용자들이 그 상품을 선택을 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상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 상품을 책으로 그냥 하도록 할게요. 예, 책으로 하고 그러면 일단 고객 같은 경우에는 어, 우선 이 고객의 고유 아이디,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고객 번호 있어야 되겠고 고객의 이름 그리고 주소가 있어야겠죠. 배달을 해야 되니까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 번호가 있어야 돼요. 주문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고유 번호. 그러니까 주문 고유 번호도 역시 이제 이걸 아이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각각 이름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문 번호예요. 이건 주문 번호로 할게요. 주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고객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어,
그러니까 주문한 주문 가격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주문 가격. 그러니까 총 얼마나 주문했는지 주문량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 날짜 언제 주문했는지 주문 날짜가 필요하죠. 이때 이제 이 주문 이 고유 번호에는 해당 아이디가 이렇게 고객 아이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주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문 테이블 고객 테이블에다가 이와 같이 고객의 아이디 고유 아이디를 적어주게 되면 해당 그 주문 고유 번호만 보면 누가 얼마만큼 몇 월 며칠 날 주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서로 관계형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고객의 아이디만 보면 그 고객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름과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그 키를 이제 외래 키라고 그러죠. 포린 키라고 그래서 외래 키를 이제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했을 때는 책에 대한 고유 번호. 그러니까 여기 뭐 상품 번호, 상품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책으로 했을 때는 뭐 저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책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의 가격, 책의 가격은 얼마인지 각 상품에 대한 가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가격과 그 상품에 대한 뭐 제조사라든지 예를 들면 책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 그리고 그 상품명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에 대한 고유 번호가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어,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고객, 예를 들면 고객 아이디가 1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번에 그 해당되는 고객이 홍길동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가 1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유 번호가 주문 번호가 10번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문량이 뭐 예를 들면 뭐 3권이다. 예를 들면 3권, 날짜는 언제 뭐 이렇게 주문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고객이 1번이라고 하는 이 홍길동 고객이 주문한 주문 그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 요 뒤에다가 어떤 뭐 주문 상품을 즉 상품 번호를 넣어주면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요 주문 그 주문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주문 항목에서 이거는 그 오더 그 주문 번호와 같습니다. 오더 아이디를 여기다 그대로 오더 아이디 해주고 예를 들면 오더 아이디가 10번 그리고 상품 번호를 상품 번호 이런 식으로 칼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수량 이런 식으로 하면 해당 상품 번호가 예를 들면 뭐 200번이다 그러면 200번 상품 번호 그리고 수량이 예를 들어서 뭐 그 10번 그 주문 번호에 해당되는 수량이 만약에 3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 복잡하게 그 테이블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따로 새롭게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책을 찾는데도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해당 그 주문 이 상품 번호만 딱 보면 그 상품 테이블에서 그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그 책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테이블과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죠. 상품 번호에 의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주문 번호도 역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각각 테이블과 테이블들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그 모델링은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그 여러 예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접하다 보면 이런 모델링에 대한 그런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쇼핑몰을 그 만들 때는 사용자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유저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드민. 그러면 이제 먼저 유저 부분을 좀 보면, 사용자 페이지에서, 자, 유저 페이지에서 보면은 첫 페이지가 이제 각각 카테고리가 나올 거예요. 카테고리. 그러면 이 카테고리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카테고리를 에서 각각 그 카테고리 별로 분류가 된 상품들이 있어야 있겠죠. 분류된 카테고리에 의해서 분류된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뭐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책도 뭐 과학 분야에 관련된 책이 있을 테고, 또는 뭐 여러 그 뭐 소설 또는 뭐 전문 어떤 기술 분야에 관련된, 예를 들면 IT 기술에 관련된 즉 컴퓨터 관련 서적, 그리고 일반 소설 또는 과학 관련 어떤 책, 이런 각각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카테고리에 그 해당되는 상품 책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분류된 상품들이 그 IT 기술 즉의 컴퓨터 서적, IT 기술 서적과 관련된 책들이 쭉 리스트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분류된 상품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 책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그 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어떤 상품의 상세 정보. 여기 뭐 책이라고, 저희는 뭐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다른 걸 하면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뭐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 상세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책이, 그게 필요한 책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장바구니에 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결제해야 되겠죠. 결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결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사항을 적게 되죠. 결제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개개인의 정보, 주소는 어디고 뭐 이런 그 결제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겁니다. 결제 세부 사항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제 처리. 주문되었습니다. 뭐 이제 결제 처리에는 뭐 무통장 입금 또는 뭐 카드 결제 뭐 이런 식으로 결제 처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맞춰서, 이런 로직에 맞춰서 그 저희가 그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단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어드민이죠. 어드민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쇼핑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관리 그러니까 뭐 상품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주문 관리라든지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메뉴가 있어야 돼요. 관리자 메뉴. 관리자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먼저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야겠죠. 그 해당 쇼핑몰에서 팔 상품들 어떤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추가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새 상품 추가하기 위한 그런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거예요. 새 카테고리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하는 그러한 메뉴가 또 있을 테고요. 추가하는 메뉴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관리자의 어떤 비밀번호를 변경을 한다든지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뭐 이런 메뉴도 있을 테고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관리자 로그아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관리자 메뉴를 통해서 이런 것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러면 관리자 메뉴에 또 하나 필요한 게 카테고리 리스트 쪽인데요. 카테고리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것도 카테고리 리스트에 보면 각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리스트를 보면 각 카테고리별로 그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보면은 카테고리별 카테고리별 상품 카테고리별 상품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상품을 선택했을 때 그 책에 저희는 뭐 이제 책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다가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품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 그 각 카테고리별 그 상품을 하나하나씩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그 카테고리 편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카테고리 편집 가능하도록 카테고리 편집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카테고리들 삭제 또 삭제도 가능하게 또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의 상세 뭐 책이나 또는 상품의 상세 정보 이런 경우에는 그 책에 대한 정보를 편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상품에 대한 편집이 필요합니다. 상품 편집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상품을 또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상품 삭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일단 들어갑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 메뉴가 보일 텐데 이 관리 메뉴에는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로그아웃 할 수 있는 로그아웃 메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 카테고리 리스트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리스트 역시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각 그 카테고리별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각 상품들을 그 편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편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품들을 어떠한 그 카테고리에다가
포함을 시킬 건지 편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는 그러한 카테고리를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관리자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요 그 카테고리별 그 상품의 그 리스트 중에서 세부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세부 상품에 대한 편집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세부 상품을 삭제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을 머리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개발 환경은 어, 여러분들 제가 그 PHP 강좌, 모던 PHP 강좌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설치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그 사용한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젠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있죠. 예전에 이제 APM 그 셋업 파일처럼 이 젠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파치 서버를 이용하고 MySQL 그리고 PH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요 그 젠프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넷빈즈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개발 도구는 넷빈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PHP 그 기초 강좌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연결하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 강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젠프에 요 제어판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어판 판넬을 가지고 제어판을 가지고 아파치와 MySQL을 구동을 시키셔서 로컬에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가 있으면 해당 웹서버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뭐 학습을 하셔도 좋고요. 아마 대부분 그 로컬에다 그 학습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QL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금 연결을 지금 저는 이제 요 넷빈즈에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넷빈즈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그 앞에 그 PHP 기초 강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개발 환경에 관련된 구축 과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DB 이름을 쇼핑몰로 할게요. 쇼핑몰 쇼핑몰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거 줄여가지고 그냥 할까요? SM이라고 할까요? SM으로 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테이블들이 해당 요 이제 SM으로 할게요. DB 이름은 SM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이 고객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커스터머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커스터머스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스라고 하는 주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요. 그러니까 요건 전부 요거는 DB입니다. DB 데이터베이스는 SM, 그리고 SM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중에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과 오더스 주문 관련 테이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이블이 이제 저희는 그 상품 대신에 책으로 하겠습니다. 책. 그래서 북 테이블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북.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품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덕트로 하셔도 좋고, 저희는 북으로 하도록 할게요.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북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카테고리들,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카테고리 테이블이 또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테고리스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고요. 그죠?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테고리스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어떤 항목이 주문이 됐는지 오더 아이템스라고 하는 오더 탭을 하나 만들게요. 오더 아이템스, 주문한 항목들, 상품들, 각각의 상품들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QL 문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QL을 넥스트에서 요거는 sm.sq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을 만들면 돼요. 이건 sm으로 할게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베이스를 SM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의미죠. 그러면 요거를 바로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키시는데 제일 밑에 이제 요 연결시켜서 바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노에러스 어커드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others에 보면 여기 지금 보이질 않죠. 리프레시해서 보면 SM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죠. SM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고,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객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고객 테이블. 이게 이건가요? MySQL 주석이 샵이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테이블은 커스터머스로 해주시면 되겠죠. create 해주시고, 테이블 커스터머 고객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고객의 아이디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cu custom id 커스텀 아이디로 해주시고, 요거는 int형으로 unsigned, 요거는 이제 부호 없는 정수형으로 해서 아이디를 만들 겁니다. 요거는 난널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자, auto increment로 해서 자동으로 증가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니까 주문하는 고객이 생기는 만큼, 발생하는 만큼 자동으로 이 커스텀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토 인크리먼트, 요건 이제 MySQL에만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어요. 따로 이제 자동 증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따로 있죠. 정확하게 또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또 있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프라이머리 키는 이건 이제 고유한 그 항목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고객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임, 고객의 이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차로 할까요? 차로 해가지고 한 20 정도로 박 캐릭터 20으로 하고 또 난 널로 설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가 필요하죠. 어드레스 이것도 바차 해주시고 100 정도 100바이트 정도의 크기로 해서 고객의 주소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난 널로 그 다음에 뭐 우편번호 이런 것들도 넣어줘야 되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우편번호는 그냥 임의로 해서 넣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예, 어쨌든 주소 입력 받고 우편번호 집코드라고 할게요. 집코드는 이것도 바차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넣는 겁니다. 예, 집코드 넣어주도록 하고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타입은 InnoDB를 이건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만 하죠.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자 그러면 요 고객 테이블 요거를 요거 저장을 해 놓고요. 테이블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가 있네요. 어디가 이러죠? 라인 1칼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안 돼 있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유스 해주시고 여기다가 유스 SM 선택을 해줍니다. 이게 주석이 정확지가 않아서 일단 요거 수행 스테이블 그 다음에 요거 수행 자 됐습니다. 그러면 SM 테이블에 SM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하나 리프레시 안 했죠? 예, 리프레시 안 했습니다. 리프레시 해주시고 others SM 테이블 자 그럼 커스터머스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뷰 데이터 커스터머 아이디 네임 주소 그 다음에 뭐 집코드 쭉 집코드가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자 요거 빠뜨리면 안되겠네요. 예, use SM에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각각의 테이블들을 한번 만들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내용이 코드의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 보면 예,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